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10화는 상영 금지된 영화 네크로매틱. 지난 시간에 시체 기호증 1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이 영화와 관련된 그 그림들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트랑 상사, 프랑스 출신의 이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신화적인 인물 아킬레우스와 아마조네스 이야기. 또 펜테실레가 이제 아마조네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아름다운 피국, 그리고 동서양에 있었던 시체 강간이란 뜻이죠. 독일 영화 멘틱이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독일에서조차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영상 꾸며보았습니다. 베르트랑 상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사람인데 프랑스 육군 상사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몽파르나스의 흡혈귀, 송장 취미 상사라고 불린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의행위를 즐겼다고 그래요. 자기가 여자로 가득 찬 방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성행위를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여자들을 학대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여자들을 시체로 대신했는데요. 사람의 시체가 없자 짐승의 사체를 구해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상사는 공동묘지에서 금방 매장한 묘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격렬한 선망에 사로잡힌 그는 발각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시신을 파헤쳤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일을 15차례나 계속 했는데 일종의 이제 기괴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사는 시신을 손에 넣으면 칼로 배를 쬐고 내장을 꺼내면서 자위행위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쾌감이 극도에 다다랐다. 그런 뜻이죠. 그는 어느 날 16살 소녀의 시신을 구해서 처음으로 시신과 이제 섹스할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살아있는 여자와 나누었던 어떤 쾌감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거의 15분을 즐기고 나서 평소처럼 시신을 가르고 내장을 꺼낸 다음 다시 묻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신을 먹거나 하진 않았네요. 이에 대해서 법의학자들은 베르트랑 상사의 편집 망상증을 지적하는데요. 이 편집 망상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언행에 저의가 숨어 있다고 판단하여 의심하는 증상으로서 또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유형도 이런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만은 정신병을 이제 부드럽게 부르는 용어예요. 조현병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사법 당국에서는 이 상사를 1년 징역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킬레우스와 아마조네스 이야기인데요.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 때 활약한 영웅으로서 불사신이죠.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쏜 화살에 발 뒤꿈치를 맞고 죽었다고 그래서 발 뒤꿈치, 여기에 이제 아킬레스 건 이렇게 하는 근육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아킬레스 건 하면은 그 사람의 약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아마존에서는 누굴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전사들만 이루어진 전설적인 부족인데 여성 무사족, 단수를 가리킬 때는 아마존인데 이 복수형이 아마조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는 사냥과 전쟁을 즐기는 호전적인 집단으로서 이웃 부족을 침략한 다음에 남자들을 빼앗아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들을 죽여버리거나 다른 부족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일정한 계절을 정한 다음에 이웃나라 남자와 만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남자일 때는 거세, 생식기를 잘라버리거나 이웃나라로 보내거나 혹은 죽여버립니다. 대신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전사로서 활을 쏘거나 창을 다루기에 편하도록 어렸을 적부터 오른쪽 유방을 도려낸다고 합니다. 1500년 무렵에 스페인의 핀슨 탐험대가 남미의 어느 강을 탐험하다가 용맹스러운 여전사들을 만나서 강의 이름을 아마존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 아마존 강이 그 열대 우림으로 뭐 지구의 허파 노릇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마존 저지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펜테실레아의 아름다운 비극.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최고의 장수, 트로이 전쟁이죠. 여기 트로이가 있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의 대표가 또 아킬레우스입니다. 근데 아킬레우스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헥토르를 죽이고 전세가 급격히 그리스 쪽으로 기울 무렵에 여왕 펜테실레아의 아마조네스의 지도자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조네스 여전사들을 데리고 바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를 도우러 나타난 거예요. 펜테실레아는 무서운 영명을 과시하면서 그 창날에 수많은 그리스 병사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이때 아킬로스가 나타나자 펜테실레아는 곧장 그를 향해서 돌진해 갔는데 아킬레우스가 던진 창은 단번에 그녀 오른쪽 가슴을 꿰뚫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패장, 투구와 갑옷을 벗겼는데, 자, 그때 그걸 보고 아킬레우스가 경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펜테실레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킬레우스가 죽은 펜테실레아에게 사랑을 느껴 시간을 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킬레우스는 달아나는 트로이군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그녀의 시신을 수습해서 트로이성으로 보내줍니다. 이것이 이제 트로이성의 그 조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남아있는 그 텀비나. 공서행에서 시간의 경우는 이제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썼던 기록에 의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중국에서 시간을 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3명의 도굴꾼이 무덤을 터는데 미라 상태의 이 시체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 가운데 한 명이 집으로 이 미라를 몰래 가져가서 시간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때 이 시체 안에서 엄청난 양의 푸토마이 생겨나서 거기에 중독돼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푸토마이는 동물 조직, 사람 조직 같은 것이 썩을 때 생기는 유독성 분해물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일종의 독가스라고 해야 되겠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젊은 시체 관리사가 고대 이집트 지도죠, 지도.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시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젊은 귀부인이 죽으면 시체를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썩혀서 보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동유럽에서는 뭐 체코, 폴란드 이런 지역이죠. 한 경비원이 소녀의 시체를 강간하다가 그러던 중에 겉으로 죽음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가사 상태에 빠져있던 이 소녀가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괘씸하지만 결국에 딸이 살아나자 가족들은 결과적으로 경비원 덕에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의 범죄를 덮어버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오늘의 주제인 독일 영화 네크로맨틱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롭은 쓰레기, 주로 사고로 죽은 시체를 치우는 쓰레기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그에게는 네크로필리아, 시체에 애호하는 그런 증세, 일종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닥다리 위에서 사과를 따던 남자가 동료 오발탄에 맞아 죽고 말았는데요. 시체는 근처 물 웅덩이에 던져 오랫동안 숨겨졌다가 다시 발견이 됐는데 시체는 이 갈비뼈와 해골이 다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브는 이 사체를 집으로 빼돌려서 여자친구와 해괴한 2대1 플레이를 한 거죠. 그녀와 롭은 시체의 누나를 핥고 셋이서 섹스를 하면서 새 친구를 뜨겁게 환영합니다. 이때 롭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롭이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가 됐어요. 그러자 집으로 가져갈 시체가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자 롭과 함께 지낼 이유가 없다면서 여자친구가 떠나간 겁니다. 이 여자친구도 이제 필리아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자 쾌락의 대체물을 이제 롭이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슬래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살인마가 등장하는 공포 영화로서 일명 난도질 영화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영화도 소용이 없고 살아있는 창녀와의 섹스도 그를 만족시켜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롭이 창녀를 차가운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리자 살해했다는 뜻이겠죠. 그는 곧바로 오르가즘에 섹스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롭은 섹스와 죽음 모두를 이어나갈 방법을 궁리하다가 어떤 하나의 행위를 선택하는데, 결국 롭은 자기 침대를 피로 물들이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이제 말하자면 자결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사체가 되어 사랑받게 될 자신의 미래를 예감하고 쾌락의 공상에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인데, 이 변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독일과 미국에서마저 상영이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자, 시체 강간에 대한 평가. 그 유명한 에빙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 취향에 대해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시간을 저지르는 성욕은 너무나 흉측해서 시간자의 정신 상태를 항상 검사해야 한다. 에빙은 또 말하기를 성의 활동에서 끔찍한 일탈은 이해하는 사람들조차 이 문제만큼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베르트랑 상사는 칼로 시신의 배를 째고 내장을 꺼내면서 장애행위를 즐겼으며, 아킬레우스의 창에 죽은 펜테실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아킬레우스가 시간을 했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다. 중국에서 시간을 했다가 푸토마인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동유럽의 한 경비원은 소녀의 시체를 강간하던 중에 소녀가 깨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영화 네크로맨틱 사체 에옷, 이 영화는 사체 에옷증을 가진 주인공 롭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롭은 가져갈 시체도 없어지고 여자친구도 떠나가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간을 저지르는 성욕은 너무나 흉측해서 시간자의 정신 상태를 항상 검사해야 한다고 에빙 박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복숭아꽃 출간된 이 책과 아직 출간되지 않은 원고 성은 고통인가, 그리고 에빙 박사의 광기와 성을 이렇게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률 철학TV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